신숙희입니다. 저는 사실 캠브레에 와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딸이 이제 세 번째 아이를 낳기 때문에 제가 사무관을 하기 위해서 와서 별 준비도 없이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4.15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있고 이제 나서 모든 사람이 분노와 허탈감에 젖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탄핵이 있고 나서 완전히 인용이 되고 나서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되돌아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6.13 지방선거 때 엄청난 대패를 했잖아요. 그때도 말할 수 없고, 그래서 2년 뒤에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가, 우파가 승리해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기대가 무너지고 완전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이 사실은 우파가 이겼습니다. 약간 표가 전체적으로 많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선동과 기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 것처럼 그렇게 조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제3의 탄핵으로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우리는 프레임에 말려들어 대패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총선 결과 뒤에 숨은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총선은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제3의 탄핵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4.15 선거도 5.9와 6.13 선거처럼 누군가라는 건 여기 이제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통정부, 그리고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이 철저히 조작이 진행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보도선거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강탈된 결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원인의 범인, 선동기획자들의 공범을 색출하여 그분들을 발본색원하고 그분들에게 우리는 이 손가락질을 하고 완전히 이제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계속 선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지금 이번 선거는 큰 틀에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황교안 지도부를 끌어내리라는 지령에 의해 움직인 합법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의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 통과선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지령이 내리고 그것이 이제 180석입니다. 유시민이가 180석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헌금 살표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을 초대해가지고 이용하려 했지만은 그렇게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부의 적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탄핵 세력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세력들이 대거 들어오고 자이든 타이든 분열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황교안이 이낙연보다 2배나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전 여론조사에서 2배로 낮게 이미 책정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들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황교안하고 이낙연 종로 선거에서 황교안을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거나 이 경쟁자들, 황교안의 경쟁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후에 어쨌든 지도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탈당하거나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어떤 유명 유튜버들도 합세하여서 선거 며칠 전까지 계속 황을 내려라고 얘기를 하고 끌어내렸죠. 물론 저는 이제 이것을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황을 지지해서가 아니고 저는 이런 큰 틀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다르게 조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진한 국민들도 선동당해서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 강도에 당한 가족의 부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강도를 지시한 사람들이 있고 실제 강도들이 들어왔고 그 강도들이 그 집을 강탈하려고 할 때는 어떤 집을 시큐리티 그러니까 잘 해놔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1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경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 제가 찍은 두 번째 유튜브에서도 4.15 총선 이기고 싶은가? 그러면 탄핵의 패턴의 골이 이게 비셔스 사이클인데 이 세 번째로 돌고 있잖아요. 이것을 끊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보수는 이겼지만 대패한 것처럼 선동된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전국권에 전자개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당이 65%가 나오고 통합당이 36%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수개표를 한 비례득표율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50대 50%로. 차이가 거의 안 나죠. 그런데 전체 표는 야당이 여당보다 조금 많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득표율을 보세요. 사전 득표율도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사전 득표율이 27%였잖아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비율로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당은 63%를 얻었고 통합당은 36%를 얻었어요. 그리고 20대 대선에서 사전선거와 본선거의 차이는 표본 차이는 2%에 불과한데 지금 21대는 거의 평균 12% 차이가 나고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엄청 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주요 야당 의원들의 한 20명 이상이 간외 사전선거 막판 뒤집기에서 다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 5% 마이도 아니고 3%, 50% 마진으로서 차이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이제 밝혀진 사실이죠. 그래서 관내 사전선거에서 조작이 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에 약간 이겼으나 완전히 사전투표 조작으로 개표서 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지도자 문제인가? 저는 이번에 선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지도부 황교안, 김종인 비롯 그리고 여러 선거관리위원들 이런 분들 정말 나는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어쨌거나 잘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랬다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비롯해서 엄청난 비난과 비평과 질타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수 우파들을 우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부터 사실 우리 보수 우파들은 너무 분열이 심하고요.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지도자보다는 따르는 사람들이 더 문제 있다는 걸 늘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그 일말의 책임의 결과, 동조자, 그 탄핵의 그 동조, 돌을 같이 던지면서 야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손가락 끼면서 그냥 방조하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자숙하고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지도자를 끌어내리지 말고 우리가 좀 모자라더라도 지지를 해주고 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어떤 문재인 쪽에 있는 지도자보다 야당 지도자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끌어내려는 그런 비극이 있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도둑이 들어왔지만 도둑은 언제나 증거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찾아서 우리가 공론화하고 고치도록 압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우파 국민과 지도부는 이 기획된 탄핵의 패턴을 이해하고 절대 선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민단체는 선거 무효 성명서를 적극 내고 야당 의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선관위 개표 공개를 요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표를 중지하라고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에 졌으면 깨끗이 승복하지 뭘 말이 많으냐. 저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조작된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모두 이제 이런 태도를 버리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은 수개표를 하도록 입혀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당에게 우리가 질타해야 될 것은 왜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느냐, 또는 이 본선거에서 우리가 왜 수개표를 하도록 입법하지 않았느냐, 이게 대해서 우리는 질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이제 대선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개헌을 하고 바로 공호를 연방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미 프레임을 저 사람들은 작동하고 있고, 야당에서 누구를 대선 주자로 세워야 자기네들이 쉽게 이길 수 있는가를 이미 정하고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지지하도록 또 유도를 할 것입니다. 또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민혁명이 없는 한 대거 당선된 통합탄핵단, 이번에 탄핵 내각제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하고 야합해가지고 헌법 개헌을 할 것이고 중국 속국으로 자유공산주의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우리 국민은 똑똑하지만 한없이 순진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번 속는 거로 속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모든 국민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가치체계, 본인의 가치체계를 변화시켜 중도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국 시민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한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탄핵 패턴을 좀 더 깨닫고 우리가 지도부를 너무 흔들지 말고, 우리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우리 시민단체가 보조를 해줘서 우리가 다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난을 멈추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다독거리면서 어깨동무하면서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